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메뉴 컨텐츠 준비했는데 드라마 보다가 이 컨텐츠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있고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아마 끝나 있을 텐데 최근에 이제 화제됐던 재벌집 막내 아들의 비엔나 커피가 조금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저는 비엔나 커피로 할게요. 비엔나 커피 시나몬 가루 빼. 매번 우리 동네까지 혼자. 하필이면 내가 알바하는 시간만 딱 골라서 하루도 빠짐없이 이 느끼한 비엔나 커피를 주문했던 그 뻔한 스토리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설마 내가 아니라 비엔나 커피를 좋아했다는 거야? 진심?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비엔나 커피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비엔나 커피가 좀 느끼한 음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비엔나 커피가 뭐고 왜 느끼하냐고 말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고 간단한 레시피와 함께 느끼하지 않게 비엔나 커피를 만드는 방법도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엔나 커피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엔나란 뜻이 유럽에 있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미국식으로 표현을 한 게 비엔나거든요. 근데 사실은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비엔나 커피, 빈 커피가 없다고 해요.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비엔나 커피를 이제 아인슈페너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제 아인슈페너는 어떤 뜻이냐면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독일어로 아인슈페너가 한 손으로 끄는 마차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마차가 많던 시절에 한 손 마차를 끌고 이제 일을 하시던 마부분들이 한 손으로 이제 줄을 잡고 있으니까 이제 한 손이 남잖아요. 그래서 한 손에 이제 커피를 들고 커피 한 잔을 먹으면서 뭐 잠을 깨기도 하고 몸에 에너지를 충전할 때가 있겠죠. 이제 마차가 이제 덜컹덜컹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다 보니까 이 손에 들고 있는 커피가 이제 밖으로 넘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위에 휘핑크림을 얹었다 라고 하는 썰이 있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커피도 에너지가 보충이 되지만 위에 크림을 올려서 조금 더 칼로리를 얻어서 추운 새벽에 이 크림과 커피를 같이 먹으면서 좀 더 포만감도 얻고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래가 뭐 정말 정확한 건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스트리아에서도 실제로 유래로 전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아인슈페너가 국내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의 커피다 보니까 뭐 빈 커피 그러다가 이제 비엔나 커피 이렇게 들어와서 아인슈페너랑 비엔나 커피가 다른 음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인슈페너랑 비엔나 커피는 어쨌든 같은 음료고 원래는 아인슈페너가 보다 적합한 용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엔나 커피 저희는 오늘은 아인슈페너 말고 비엔나 커피란 용어를 사용을 할게요. 비엔나 커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원래 오스트리아에서는 에스프레소 위에 휘핑크림을 올려서 이제 먹게 되는데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 꼼파네랑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판매하기보다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위에 휘핑크림을 얹는다든가 뜨거운 아메리카노 위에 얹는다거나 또는 핸드드립 커피 위에 얹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오늘 가장 많이 판매하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형태로 만들어서 위에 휘핑크림을 올려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림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아까 제가 처음 인트로에서 극 중에 이제 서민영 님이 맨날 그렇게 느끼한 커피를 먹으러 여기 카페까지 왔냐 이런 대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림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느끼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크림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이 비엔나 커피가 좀 더 느끼할 수도 있고 덜 느끼하게 고소한 풍미가 좀 좋을 수 있거든요. 일단 크림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준비했는데 우리가 동물성 생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식물성 휘핑크림이 있고 그냥 동물성 휘핑크림이 있거든요. 근데 동물성 생크림이 가장 이제 우유의 풍미도 많이 나면서 고소하고 덜 느끼하다고 전 생각이 되는데 여기를 이제 보시면은 동물성 생크림은 이렇게 국산 유크림 100%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만이 진짜 동물성 생크림이라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 근데 보면은 국산 유크림 99.6%라고 써있죠. 요런 애들은 동물성 휘핑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식물성 휘핑크림은 이런 표현이 아예 돼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식물성 휘핑크림은 뭐 가짜고 몸에 더 안 좋고 이런 얘기도 하시긴 하는데 그거를 어떤 성분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본 건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고 제 개인적인 맛적으로는 저도 식물성 휘핑은 조금 더 인위적이고 느끼한 맛을 많이 얻어요. 그 다음에 이 동물성 생크림이 가장 고소한 풍미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 중간격인 동물성 휘핑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영향이 있는데 일단 생크림은 여러분 금액이 좀 비싸고 유통기한이 너무 짧아요. 금액은 요거 두 개 다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용량 대비로 했을 때. 근데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요. 요거 저희가 며칠 전에 홈플러스에 사온 건데 유통기한이 1월 2일까지거든요. 저희가 한 26일 정도에 사왔으니까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진 않죠. 요 휘핑크림 같은 경우도 같은 날 사온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내년
내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휘핑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더 길기도 해요. 이런 차이가 있고 마지막 차이는 휘핑성이거든요.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동물성 생크림은 부어보시면 약간 우유 같거든요. 그리고 휘핑을 칠 때 단단하게 잘 안 쳐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성 휘핑과 식물성 휘핑에는 휘핑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휘핑이 빡빡하게 쳐져요. 여러분들이 요새 카페들에서 인기 있는 크림 메뉴들을 보시면 크림이 엄청 꾸덕하고 빡빡하게 쳐져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거의 동물성 휘핑이나 식물성이 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그럴 확률이 좀. 저희는 오늘 뭘 보여드릴 거냐면 앞서 말한 것처럼 그 느끼함의 맛의 정도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구온즈 잔에다가 만들어 볼 건데, 아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동일한 양을 넣은 다음에 하나는 동물성 휘핑 크림으로만 만든 크림을 올릴 거고 하나는 동물성 생크림으로만 만든 거를 위에 올려서 맛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님이 싫어하셨던 시나몬 파우더도 위에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냥도 먹어보고. 그럼 이제 자세한 레시피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은 여러분 휘핑 크림 사용해서 한 잔 분량의 아인슈페너 크림을 만들어 볼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80g에서 100g을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100g은 사실 조금 많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80g 정도만 이 휘핑 크림을 따라주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냥 마트에 팔거든요. 업장용보단 조금 작은데 얘는 조금 이렇게 꾸덕한 질감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거 자체가 약간 점도가 있거든요. 설탕은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보통은 넣어요. 또 설탕이 단맛의 담당도 하지만 크림을 조금 더 빡빡하게 쳐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설탕은 저는 무조건 10%만 넣습니다. 크림이 80g이니까 8g만 넣을게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소량하실 때는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미니 휘핑기 사용하셔도 괜찮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업장에서 보통 사용하는 휘퍼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짜리로 된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베이킹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2개로 된 거 있고 그거 쓰셔도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음료 만들 때는 이런 지름이 좁은 거에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얘를 사용을 할 거고, 휘핑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윗면에서 치다 보면은 크림이 부풀어 오르는 게 나중에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소량이다 보니까 너무 세게 치면 오래 치면 좀 빡빡해져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하시는데 아직은 더 쳐도 됩니다. 겉면에서 충분하게 올라오게 해주다가 안쪽으로 넣어서 내가 원하는 점도까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점도 확인은 들어보시면 되는데 흐르죠? 이 정도 너무 흐르거든요. 저는 요 플레 정도를 좀 선호를 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엄청 꾸덕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치셔야 되고, 지금 보면은 조금 더 꾸덕해졌죠? 믹싱 볼에다가 얼음을 따른 다음에 그 위에 얹어서 하시면 조금 더 크림이 잘 쳐집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건 따로 하진 않을게요. 양도 소량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요 플랫처럼 떨어지죠. 저는 사실 요새 많이 하시는 꾸덕한 느낌을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흐르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 다음 하나는 이 피처에다가 담아서 해볼 건데, 이번에는 동물성 생크림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보면은 약간 우유처럼 나오고 색상도 얘가 좀 더 약간 누리끼리 하거든요. 색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영상으로 얘는 보면은 이렇게 우유 같습니다. 그냥 설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동물성 생크림을 이제 휘핑을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조금 쳐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휘핑이 조금 더 잘 안 쳐져요. 올라오는 게 조금 더 걸리기도 하고 금방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을 많이 사용해서 음료하시는 분들은 손님한테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치실 때가 많을 거예요. 뚝뚝 떨어지죠? 이 정도로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두 개의 점도가 완전 똑같진 않지만 동물성 생크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꾸덕한 거 좋아하시면 여러분 더 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이거 그냥 저만 먹을 거니까 여기 스푼 넣어서 그냥 먹을 건데, 두 개의 크림 맛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그럼 일단은 동물성 휘핑 크림부터 먹어볼 건데 이런 느낌으로 소량만 떠서 먹어볼게요. 일단은 제가 많이 좋아하는 맛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인위적인 맛이랑 치즈의 풍미가 조금 더 느껴지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또 제품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동물성 휘핑은 치즈 느낌이랑 살짝의 인위적인 느낌이 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은 많이 느끼할 것 같습니다. 요걸로 만들었을 때는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좀 느끼한 아인슈페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다음엔 얘를 먹어볼게요. 이만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성향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요 서울우유, 물론 비싸긴 하지만 서울우유 동물성 생크림으로 만든 크림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이게 먹어보면은 우리가 우유에서 느낄 수 있는 고소한 느낌이 좋고 좀 깔끔하거든요. 크림이 너무 치즈 같은 느낌이 강하기보다는 깔끔한 느낌으로 떨어져서 음료를 마실 때 저는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커피랑 만났을 때는 어떤지 비교를 해볼 건데,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다크한 커피를 사용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커피를 추출해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베이스는 만들었고 위에 크림을 부을 건데 이 잔은 일반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뭐 16온즈나 14온즈 잔보다 좀 작다 보니까 말했던 크림 뭐 80g 이 정도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컵의 비율상으로 봐서 얼음이랑 물을 조금 따라줬거든요. 이 위에 이제 크림을 올려볼 건데 크림은 좀 비슷한 양 올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휘핑크림을 올려보겠습니다. 50g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동물성 크림으로 올려보도록 할게요. 두 컵의 얼음량이 살짝 다르다 보니까 얘가 좀 더 차오른 느낌은 있는데 제가 물량이나 크림량은 정확하게 재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동물성 크림 사용한 거, 이쪽이 동물성 휘핑크림 사용한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크림 예상대로 하면은 이쪽이 좀 더 느끼하고 이쪽이 좀 더 고소하고 덜 느끼한 느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 먹어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원래 아인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대로 섞어가지고 빨대로 먹는 방식은 아니긴 해요, 원래는. 그래서 위에 있는 크림을 먹다가 입술로 크림을 밀어내시면 아래에 있는 커피가 같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음료 사이즈가 큰 카페들은 크림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같이 먹기가 좀 힘든 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작은 사이즈로 만들었고 권장드리는 크림 양은 이 음료와 비율이 8:2나 7:3을 권장하거든요. 근데 막 6:4가 되는 순간부터 얘가 너무 많아서 음료가 거의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7:3? 그 정도로 만들어봤는데 얘를 한번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갑자기 크림 맛이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래에 좀 다크한 쓴 커피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크림의 느끼한 맛을 커피가 잡아줘서 생각보다 밸런스가 훨씬 좋아졌어요. 그냥 크림만 먹었을 때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먹었을 때 크게 나쁘진 않은데 한 잔을 다 먹었을 때는 좀 느끼함이 남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도. 이번에는 동물성 생크림으로만 만든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동물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유의 좀 고소한 느낌이랑 깔끔함이 좋다 보니까 저는 이 맛을 선호하는데 아쉬울 수 있는 점은 크림보다 커피의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맞을 수 있는데 나는 크림 커피에서 크림이 좀 강해야 되는데 너무 커피의 쓴맛이 부각되고 커피가 더 자기 주장을 많이 한다, 그런 경우라면은 얘가 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취향이 다른 거니까 두 개 다 한번 시도해서 드셔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뭐 홈카페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하는 분도 테스트 해보시고 그리고 이 두 개를 섞어 쓰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또는 식물성 휘핑이랑 뭐 동물성 생크림이랑 섞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많이 시도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브랜드마다 격차가 조금 나요. 모든 동물성 휘핑이 이런 맛은 아니고 동물성 생크림이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까 말했던 재벌집 막내들 드라마를 보면은 시나몬 파우더를 빼주라고 하거든요. 요새는 이 위에 시나몬을 잘 뿌리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카푸치노처럼 초코 파우더를 더 많이 뿌리시는 것 같긴 한데 극 중에 나오는 것처럼 송중기님은 빼고 드시지만 시나몬을 한번 뿌려가지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궁합이 좋은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일자 라인들 많이 하는데 이거 그냥 전체적인 맛을 좀 보려고 이렇게 그냥 골고루 뿌릴게요. 자, 그러면은 동물성 휘핑부터 시나몬 파우더 뿌린 거 먹어볼게요. 시나몬은 워낙 강한 맛과 향을 내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먹었을 때 시나몬 향이 확 들어오면서 아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크림의 느끼함이 점점 더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시나몬 뿌린 게 훨씬 맛있습니다, 저는. 물론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시나몬만 너무 강해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시나몬과 크림과 커피의 밸런스가 좋아요. 자, 이번엔 동물성 한번 생크림 먹어볼게요. 동물성 같은 경우에는 시나몬까지 뿌리다 보니까 크림의 느낌이 많이 밋밋해졌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들어간 라떼인데 좀 이제 많이 밋밋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에서는 얘가 훨씬 더 맛이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보자면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동물성 생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소하고 깔끔한 느낌이 날 수 있고 동물성 휘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인위적인 맛이나 얘의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치즈의 느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로 만든 아인슈페너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랑 어우러졌을 때 이 크림의 너무 강한 느낌을 오히려 커피가 잡아주면서 좀 밸런스 있게 느껴졌고 얘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너무 강하게 되면 오히려 크림이 좀 죽으면서 크림의 느낌이 좀 밋밋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시나몬까지 뿌렸을 때는 얘는 확실히 크림이 너무 밋밋해요.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강한 크림의 느낌을 시나몬과 커피가 잡아주면서 오히려 한 잔의 음료가 조금 더 밸런스 있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크림, 커피에 따라서 또 음료 용량에 따라서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도 여러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엔나 커피 여러분 소개드려 봤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시즌 메뉴나 특별한 메뉴들 많이 판매하시는 메뉴들 제조법이라던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또 뭐 유래라던가 또 스토리도 알고 있으면 좋으시니까 그런 부분 설명드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구독해서 보고 계시다가 좀 괜찮은 메뉴 있으면은 보시고 여러분들 홈카페나 매장에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